이번 시간에는 수학 하의 첫 번째 단원,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합 뜻과 표현입니다. 자,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백하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들의 모임, 우린 이것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그 대상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들, 요것을 우리는 그 집합의 구성원으로서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원소는 영어로 element라고 하고요. 집합은 s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합과 원소는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를 쓰고요. 원소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집합에 원소가 해당되고 있으면 우리는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속한다.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A 원소이다. 집합 A에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자, 만약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스몰 a가 집합 A에 속한다. 스몰 a가 집합 A에 속한다. 스몰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스몰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기호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 원소 기호 있잖아요. 이 원소 기호를 우스갯소리로 삼지창이라고 그래요. 응? 이 뾰족하게 이렇게 삼지창이라고 그래요. 뾰족하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삼지창. 응?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3보다 작은 것은 1, 2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3보다 작다라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돼요. 그러나 농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못한다,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죠.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모임, 당연히 집합이겠죠? 어린 사람의 모임, 어리다. 이 어리다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냥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어리다라고 하면 얘는 명백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하는, 어린, 일반 좀 형용사적인 용어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개념적인 문제를 보면요.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표를 네모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예쁜 꽃들의 모임. 예쁘다. 명백한 기준이 안 되는 거죠.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맞죠? 원소가 뭐뭐 있죠? 1, 2, 3, 점점점, 9 이렇게 있죠. 1보다 큰 짝수의 모임. 1보다 큰 짝수? 당연하죠? 2, 4, 6, 8, 점점점. 1보다 크다. 자, 키가 큰 학생, 크다라는 이 형용사에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안 된다. 키가 얼마 이상인 학생,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자, 요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사의 약수의 집합이랬어요. 사의 약수는 뭐뭐 있죠? 1, 2, 4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와 배수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약수하고 배수는 어디에 얘기하냐면 정수 범위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수와 배수를 얘기하면 짝수? 2의 배수? 0,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점점점 이래요. 오케이? 그런데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약수와 배수는 그리고 홀수와 짝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합니다. 자, 위에 참고란을 보니까 별도 언급이 없으면 약수와 배수, 홀수와 짝수는 어디 안에서만 얘기하자?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의 약수 얘기하니까 1, 2, 3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열하냐면 원소들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차례차례 넣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는 6의 약수 뭐 있죠? 그렇죠. 1, 2, 3, 6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원소나열법에 그냥 주의할 것까지 아닌데 한번 얘기를 해주면 원소나열법에서는 같은 원소를 2번 이상 쓰진 않아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6의 약수를 1, 2, 1, 3, 6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 다음 크기순 그러니까 원소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6이라는 것을 2, 1, 6, 3 또는 6, 3, 1, 2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소날법은 그냥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콤마로 구분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순서에 개의치 않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건제시법은 두 번째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이 말은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명백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의 모임이었죠? 주어진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주어진 조건, 어떤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자, U의 6의 약수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씁니다. 집합 A는 X 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괄호 치고 X 바 X의 조건 이렇게 쓰는 형태예요. 오케이? 중괄호 치고 X 바 X는 뭐뭐뭐다 중괄호 닫고. 자, 이럴 때 요 바 있죠? 바. 요 바 얘를 BAR 바라고 하고요. 자, 바라는 것은 영어로 search that이에요. search that. 그래서 의미가 뒤에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X. 뒤에 있는 내용들, 뒤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삼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바 왼쪽에는 원소들을 써주고요. 원소의 모양이겠죠? 오른쪽에는 그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림을 통하여 집합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집합 A라고 쓰고요. 얘를 원이나 직사각형, 타원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1, 2, 3, 6을 써주는 거예요. 요것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상에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됐을 때 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을 그래서 이렇게 써요. 통상적으로 x바 fx라고 쓰고 이 fx가 x에 해당되는 조건식인 거죠. 조건식. 개념 확인입니다. 다음 집합을 원소의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얘는 원소 나열법이죠. 그래서 조건제시법 x바 x는 어때요? 1, 2, 3, 6이 갖고 있는 성질은 그렇죠. 6의 약수이다 이거죠. 자, 2번 x바 x는 10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시오. 네, A라고 쓰고 원이나 타원 직사각형을 그리고 2, 4, 6, 8 쓰면 되겠죠? 자, 4보다 작은 자연수. 4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죠? 1, 2, 3이 있죠. 그래서 얘를 집합 B라고 쓰고 여기에 1, 2, 3이라고 쓰면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집합의 표현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나열법은 중복되게 쓰지 말고 순서에 개의치 마세요.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제시해라. x바 fx.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집합의 종류. 집합은 무엇이 있느냐? 자, 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집합이 있을 거예요. 원소들이. 오케이?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 그래서 집합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성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집합은. 원소가 유한계만큼 있을 거니, 원소가 아예 없을 거니, 또는 원소가 무수히 많을 거니. 자, 선생님이 방금 원소가 없을 거니라고 얘기했죠?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0개인, 원소가 전혀 없는 것도 집합이에요. 그리고 걔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0이라고 쓰면 얘가 0인지 아니면 알파벳 O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얘는 공집합, 영어로 empty set, 텅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공집합은 원소가 셀 수 있기 때문에 0개라고. 얘를 유한집합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은 유한과 무한이 있고 유한집합 중에서도 공집합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원소의 개수의 표현인데요. 자, 유한집합일 때,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즉 원소가 유한계 있을 때 그 원소들의 개수를 세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냐?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냐? 그리고 얘를 NA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4, 5다라고 하면 NA는 그쵸 3이라고 쓰는 거죠. 집합 B가 2, 4, 6, 20이라고 하면 이때 원소의 개수는 그렇죠. 점점점이란 얘기는 뭐예요? 중간을 생략했다는 거죠. 그러면 6 다음에 오는 수가 그렇죠. 앞에 있는 수를 보고 예측해라. 그 규칙성을 따라가라. 라는 거니까 6 다음의 수는 8, 그 다음은 10 이러겠죠. 그러면 2부터 20까지 짝수 몇 개 있죠? 10개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개념학원입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하시오. 1, 3, 5, 99. 얘는 뭐죠? 유한집합이죠. 몇 개 있어요? 50개가 있네요. 니은번 5의 배수 5, 10, 15, 20, 점점점. 얘는 무한집합인 거죠. 두 자리의 자연수 10, 11, 점점점 10이 아니고 99까지. 맞죠? 얘는 몇 개 있죠? 90개가 있네요. 1보다 작은 정수, 1보다 작은 정수, 점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무수히 많은 거죠? 얘는 무한집합이더라. 1x3인 홀수. 얘가 바로 공집합인 거죠. 예, 유한집합입니다. 2와 7의 공배수? 2, 7의 공배수는 뭐 있죠? 14, 28, 42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다? 무한집합이더라 이거예요. 6번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원소 개수 NA, 넘버링 셋 A. 자, 집합 A의 원소는 2개. 자, NB, 8의 약수 뭐 있죠? 1, 2, 4, 8 몇 개? 4개. 또는 8의 약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소인수분해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지수에 따라 1 더하니까 4개 나오더라 이거죠. 자, NC 몇 개 있어요? 10개 있는 거죠. 자, x제곱이 2, x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플러스 루트 2인데 자연수로는 없죠? 그러니까 nd는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집합이라는 것은 뭐였죠? 명백한 기준에 뭐 되는 거? 부합되는 거였죠? 명백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의 모임이었다. 우리 반 남학생, 딱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죠? 집합 가능하죠? 시민의식이 발달한 나라? 발달했다. 어느 정도죠? 그렇죠. 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 아닌 거죠. 여행을 자주 간다. 자주 간다는 것은 몇 번 이상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닌 거죠. 야구부가 있는 학교, 야구부가 있다, 없다. 명백하죠. 얘는 집합인 거죠. 귀여운 강아지. 자기 집 강아지만 귀엽죠? 네. 자, 귀여운 강아지도 명백한 기준은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필수 공략에 봤더니요, 이런 멘트가 써 있네요. 주관적인 기준이나 견해 생각 등에 바탕되어 조건이 명확하지 않는 거, 걔는 집합이 아니에요. 주관적 기준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조건제시법이 1, 3, 5에 대한 공통된 조건을 써야겠죠? 5의 약수, 3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15의 약수 1, 3, 5 뭐도 있죠? 15도 있잖아요. 15라는 원소가 빠졌죠. 7 이하의 홀수 1, 3, 5 이하니까 뭐도 있어요? 7도 있는 거죠. 한 자리의 15의 약수? 한 자리 15의 약수? 15의 약수는 방금 1, 3, 5, 15. 근데 15가 두 자리잖아요. 얘는 한 자리만 얘기하니까 딱 1, 3, 5네요. 5번 한 자리에 30의 약수? 1, 30, 2, 15, 3, 10, 5, 6. 2도 있고요. 6도 있는데 실제 벤 다이어그램에는 안 써있죠. 알겠습니까? 예제 3번. 자, 집합 A가 1, 2, 집합 B가 2, 4에 대하여 X가 요거래요. 뭐 한 거죠?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서로 뭐 한 거다? 곱한 거죠?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곱하세요. 이거네요. 그러면 A의 원소는 1, 2고요. B의 원소는 2하고 4잖아요. 서로 곱하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곱할 때 A가 1, B가 2인 경우도 있고 A가 1, B가 4인 경우도 있고 A가 2, B가 2인 경우와 A가 2, B가 4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때마다 값을 다 구해봐요. 자, 1, 2면 2, 1, 4이면 4, 2, 2면 4, 2하고 4이면 8.
아, 그러니까 집합 x를 원소 난리법으로 쓰면 4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2, 4, 8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집합 A의 원소가 P고요. 집합 B의 원소가 Q이면 집합 X 이꼴 X 곱하기 Y다. X는 집합 A의 원소, Y는 집합 B의 원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NX는 P 곱하기 Q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합 A는 이 P개 중에 하나, 집합 B는 Q개 중에 하나가 싹싹 곱해지겠죠? 그러면 곱한 수들 중에서 방금 예제 3번처럼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결과 4가 중복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다면 원소의 개수는 P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는 좀 작게 나오겠죠. 자, 예제 4번입니다. 20 이하의 소수, 20 이하의 소수 한번 써볼까요? 1, 20, 2, 10, 3 안되고 4, 5, 아이고 이거네요. 아이고 정정 소수라고 그랬죠? 소수 큰일 날 뻔했죠? 2, 3, 5, 7, 11, 13, 17인가요? 아이고 19도 있네요. 자, 몇 개 있나요? 4개, 4개, 8개가 있네요. 그래서 NA는 8이다. 자, NB는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X가 작다 2분의 4인가요? 그래서 X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 요 부등식은 X가 크다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분의 4, 2보다는 작대요. 그렇게 되는 정수 뭐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A-NB는 8 빼기 4, 4더라 이거죠. 참고로 유제 2번은요. N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뭐 쓰는 거죠? 그죠? 집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N 괄호 열고 닫고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 N 소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집합의 원소 개수는 1개. 2개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N 괄호 열고 닫고 집합 여기 있죠? 이거의 원소는 하나도 없죠. 그 다음 N 괄호 열고 집합 원소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그 다음 N 괄호 열고 집합 표시 원소가 뭐 있죠? 0, 공집합 2개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에서 N 괄호 열고 원소가 1, 또 뭐 있죠? 3, 4가 있죠. 여기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원소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지금 1단원에서 한 것이 집합의 뜻이 뭐니? 그리고 원소란 뭐니? 집합의 뜻,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 원소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 하나하나. 그래서 원소가 삼지창 집합 A 속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뭐 있다? 원소나일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집합의 종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중에는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다. 맞죠? 그리고 유한집합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더라 이거네요. 자, 이걸 했는데요.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건데, 자, 먼저 부분집합. 영어로 SUBS, subset 이거예요. 오케이, subset.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사이에 한 집합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래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해당된대요. 그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포함하다의 뜻 contain의 C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딱 쓰고 짝대기 긋겠죠. 아시십니까? 자,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려면 되겠죠? A가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포함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요. 자, 집합 A의 원소들은 다 이 공간 안에 있어요. 다 있는데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집합 B의 원소 일부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누구의 원소도 돼요? B의 원소도 되더라 이거죠. 왜?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으면 요 폐구간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B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A, B 또는 B, A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자, 부분집합에는 성질이 있어요. 당연하면서도 많이 써먹는 거예요. 자, 뭐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자, 다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모든 집합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그리고 A가 B의 부분이고 B가 C의 부분이면 A는 C의 부분이겠죠? 자, A가 누구의 부분? B의 부분인 줄 알았더니 또 C의 부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참고로 수학에서 속한다라는 용어하고 포함된다라는 용어는 달라요. 속한다라는 것은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 거고요.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느냐, 집합이 집합에 들어가느냐.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면 속한다. 삼지창.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면 부분집합.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투지탕이라고 해요. 투지창. 응? 투지탕이란다. 삼지창, 투지창, 이지창.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1359 x바 x는 홀수. 혹수 홀수는 1, 3, 5, 7도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1, 3, 5, 9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18의 약수 1, 18, 2, 9, 3, 6 맞죠? 1, 2, 3, 6, 8 얘는 포함되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얘를 집합의 상등이라고 해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A가 B의 부분이면서요. B가 A의 부분인 경우에요. A가 B에 포함되는데 포함되고 있는 A가 또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이라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B가 A가 된대요. 그럼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둘을 동시 만족하게끔 하려면 한번 있어봐. A가 B 안에 들어가? B가 A에 들어가? A 안에 또 B가 들어간다며. 그럼 또 이렇게 있네. 어라? 얘가 B인데 얘도 B야? 근데 B를 또 A가 덮는다고? 이렇게 있어? 이 안에 A가 있는데? 또 이게 A라고? 결국 A하고 B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A가 B의 부분이고 B가 A의 부분인 것을 얘기하고요. 얘는 결국은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어떻다 서로 모든 원소가 서로 같다 이거예요. 두 집합의 원소 안에서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다? 어감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집합의 원소들하고 다른 집합의 원소들이 서로 완전히 같다고요. 오케이? 그럴 때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not equal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써 있네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두 집합에 뭐가 같다고요? 모든 원소가 같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A가 B의 부분이고 B가 A의 부분이면 상등인데요. A가 B의 부분이면서 A하고 B가 같지 않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일단 다 후보로 삼아요. A가 B의 부분이라면 A하고 B가 완전히 같을 수 있는 거고요. A가 B 안에 정정 B가 A가 B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몇 번이고 지금 두세 번 써서. 즉 A가 B의 부분이라면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1번의 경우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요. 2번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나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번의 경우를
아, 집합 A는 진짜로 집합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해서 진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A가 B의 부분이면서 상등은 아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은 아니더라. 오케이? 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지만 그걸 제외한 거. 그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다. A가 B의 진부분이거나 서로 같던지 같더라.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등호 또는 같지 않다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사이 약수가 뭐 있죠? 1, 2, 4이죠? 아, 그러면 A하고 B는 상등이네. 5 이하의 소수 1, 3, 5. 아이고, 3이 여기 있는데 없죠? 그래서 A하고 B는 같지 않다. 자, 1, 3, 5의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 안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공집합은 무조건 있다고 그랬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이 집합 보세요. 1은 1, 3, 5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원소는 다 이 안에 있으니까. 2는 아이고 2란다. 3은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원소가 하나짜리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원소가 두 개짜리 있겠죠? 1, 3, 3, 5 그리고 1, 5 오케이? 원소 3개짜리는 안 되겠죠? 원소 3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진부집합 구하라니까. 그래서 세봤더니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의 진부분 집합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뭐냐? 집합 A가 A1부터 AN까지 몇 개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N개 원소가 있대요. N개 원소가 있으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제곱개래요. 당연히 진부분 집합은 자신을 빼야죠. 자기 자신 제외하니까 원래 부분 집합이 2N제곱개니까 2N제곱 빼기 1개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빼기 1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왜 원소가 n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2N제곱개냐? 자,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거. 자, 집합 A를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집합 A를 얘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겠죠. 두 개 있네요. 자, 이거의 부분 집합. 공집합이 있고요. 자기 자신 있어요. 원수가 하나짜리. 얘하고 얘 있죠. 전체 4개 있죠. 자, 1, 2, 3의 부분 집합.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기본이고 원수가 하나짜리. 원수가 2개짜리. 세보면 8개 나오죠. 그럼 보세요. 원수가 하나짜리는 2개. 원수가 2개짜리는 4개. 즉 2의 제곱개. 원수가 3개짜리는 8개. 2의 세제곱개. 그 원수가 n개짜리는 당연히 2의 n제곱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답니다. 이렇게. 자, 이 안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집합 A에는 A1이라는 원소,
A2라는 원소, A3이라는 원소, AN이라는 원소들이 있겠죠? 자, 그 원소들을 X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X밖에 넣을 수도 있죠. 즉, A1을 여기다가 쓰고 A2를 이렇게 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A2를 이렇게 쓰고 A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1, 2를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 안에 다 쓸 수도 있죠. 그죠? 즉 A1이라는 원소, A2라는 원소, A3이라는 원소, AN이라는 원소, 이 각각 n개의 원소를 집합 X 안에 넣던지 아니면 X 밖에 넣던지 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A1을 너는 어디다 넣을래? X 안에 넣을래? X 밖에 넣을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거죠. A2도 두 가지, A3도 두 가지, AN도 두 가지. 그래서 이들이 동시에 집합 A의 벤 다이어그램 안에 포진될 거니까 곱의 법칙 다 곱하면 2의 n제곱이 되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 방법을 머릿속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1, 2, 3, 4 부분집합 개수 구하래요.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A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X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1, 2, 3, 4 각각의 원소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겠다. 아, 두 가지. 2의 4제곱 16가지.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자기 자산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참고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있는 집합의 개수 14개, 무조건 15개겠죠, 그것도. 왜? 원소가 있는, 뭘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공집합 제외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선생님 또 별표 칩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외울 줄 아니에요. 읽어만 볼게요. 특정한 원소 K개를 원소로 삼는 집합 A의 부분집합수 2의 n-k제곱. 특정한 원소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2의 n-l제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 2, 3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죠. 원소가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그리고 자기 자신.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원소로 하는 거, 2를 갖고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4개예요. 오케이? 어떻게 4개 나왔냐? 다 그려봐서? 아니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부분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1, 2, 3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집합 안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가 있어야 한다고요?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2를 여기다 써놔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어디에 쓸 건지 말 건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1은 이미 이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1은 내가 선택권이 없고 2하고 3만 이 안에 넣을 건지 밖에 쓸 건지 고민할 거라는 거. 그래서 1 말고 2하고 3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2 곱하기 2, 4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부분집합 중에서 2를 갖고 있지 않는 거. 그러면 얘 2 없고요. 2 없고요. 2 없고요. 2 없어요. 여전히 몇 개죠? 4개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집합 A 안에 X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는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2는 여기다 써야 돼요. 무조건. 이 안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A의 원소 1, 2, 3 중에서 2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네요. 1과 3에 대해서 여기다 쓸 거냐 여기다 쓸 거냐.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2의 제곱 네 가지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고. 자, 개념 확인. 2, 4, 6, 8, 10 원소 5개 있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갖고 있으래요. 2를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X가 있으면 2는 여기다 무조건 써야죠.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만 고민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2를 제외한 4, 6, 8, 10 다 2, 2, 2, 2 2, 2, 2, 2 2의 대제곱 16개. 자, 두 번째 4, 6을 원소로 갖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4, 6을 갖고 있지 말라면 4하고 6은 밖에다 써야죠. 그죠? 그러면 4 선택권이 없어요. 6도 없어요. 2, 8, 10에 대해서 늘 거냐 말 거냐. 2, 2, 2, 2의 세제곱 8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이 하나.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거, 정정. 아이고, A, B, C래요. A, B, C. 근데 C는 1, 2, 3, 4래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집합 A, B의 순서상 수,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공식 2n제곱 안 돼요, 그걸로. 1 여기다 쓸래, 여기다 쓸래, 여기다 쓸래. 그래서 1의 선택권은 셋 중에 하나. 동시에 2도 셋 중에 하나. 3도 셋 중에 하나, 4도 셋 중에 하나. 3의 4제곱 81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에 거듭적으로 공식 외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스몰 a는 집합의 원소 맞죠? 자, 여기 1도 마찬가지죠? 보기 2번 B하고 E 있죠? 요 집합의 원소 B하고 E는 다 집합 A에 들어있느냐 이거죠.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 2 다시 해서 1, 2라는 것이 A의 원소이에요. 잘못됐죠? 원소가 아니고 얘는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B가 1, 2C 안에 들어가냐? 1, 2C 안에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소기호하고 집합기호 있잖아요. 자, 이 속한다는 기호는 틀림없이 원소와 집합 사이에 써요. 그리고 부분집합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쓴다고요. 그러니까 삼지창하고 투지창이 달라요. 오케이? 근데 어떤 거 보면 집합 표시해놓고 여기도 집합 표시해놓고 밑에도 집합 표시해놓고 얘도 집합 표시해놓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의 것은 이 삼지창에 대해서는 이 왼쪽 전체 이거 얘가 원소니까 이것이 통째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통째로. 알겠습니까? 밑에 것은요. 이거 왜 삼지창으로 되어 있죠? 밑에 거 부분 집합기요. 밑에 거에 대해서는요. 집합과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요것이 이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은 전체가 원소로서 들어가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왼쪽 집합의 원소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제 2번입니다. A가 B의 부분이래요. 그 말은 뭐죠? 이 안에 있는 0, 2, 3이 다 B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0은 있네요. 2하고 3은 없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2 또는 3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얘일 수도 있고요. 얘가 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원수널법은 크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케바케.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 A-1이 2가 되는 경우 즉 A가 3인가요? 그러면 집합 P는 A가 3이니까 0, 1, 2, 3가요? 3이면 10 빼기 6이니까요. 그래서 안 되죠? 왜 안 돼요? 3이 없잖아요, 3이. 여기 있는 집합 A 원소 3이 없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얘가 2인 경우 10-2A가 2 되는 경우 그럼 A는 4인가요? 그래서 또 집어넣으면 B는 0, 1, 4 집어넣으니까 3, 4 집어넣으니까 2. 가능하죠? 왜냐면 집합 A 원소 0, 2, 3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A는 4구나. 네. 알겠습니까? 자, 필수 공략에 보면요. 이거 한번 써줄게요. A, B, C하고 X, Y, Z가 같아요. 오케이? 자, A, B, C하고 X, Y, Z. 자, 이럴 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하고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같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응? 뭐 A가 X다, A가 Y다, A가 Z다. 그건 못해요. 알겠습니까? 자, 예제 3번입니다. 1, 2, 3, 4, 5, 6, 7 부분 집합 중에서 소수인 원소를 모두 가지래요. 소수인 원소를 모두 원소로 하래요. 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 안에 x가 있을 건데 a의 소수 원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a의 소수가 2, 3, 5, 7이잖아요. 그럼 2, 3, 5, 7은 이 안에 다 넣어야 해요. 나머지 2, 3, 5, 7 말고 1, 4, 6. 1, 4, 6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고민하겠죠. 2의 세제곱 8개. 자, 이제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짝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짝수 두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면 짝수는 다 2, 4, 6은 밖에 둬야죠. 나머지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래서 2, 4, 6 제외한 홀수 1, 3, 5, 7 2의 4제곱 16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집합 개수를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집합수.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리고 원소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예제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집합의 개수죠?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자, A가 X의 부분이라면 X는 반드시 3, 4,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가 B의 부분이면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X가 있다는 얘기고 방금 X는 3, 4, 5라니까 여기에 3, 4, 5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다 A야 이거 괜히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X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A 그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왜? A는 이미 X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3, 4, 5라는 원소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그릴 필요 없어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1부터 10까지 중에서 3, 4, 5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0개 중에서 3개 빠지네요. 그러면 2에 7제곱 되겠죠? 128이 나올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